안녕하세요. 단타와 가치투자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보고자 하는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코인 관련 주식인데 다른 코인 관련주와 다르게 단순히 개별 코인에 연계된 종목이 아닌 코인 시장 전반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는 빗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빗썸은 업비트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코인 거래의 주요 거래소 중 한 곳이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덴트의 홈페이지에서도 다른 게 아닌 빗썸을 첫 번째로 내세워 광고할 만큼 비덴트에서도 빗썸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덴트 기업 자체는 방송용 모니터 및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의 목적이 방송 제작을 위한 카메라나 송수진 장비, 송출 장비 및 뉴미디어 장비 등의 제작이 주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덴트의 홈페이지에서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빗썸이죠. 그럼 실제 코인과 비덴트의 상관관계를 한번 볼까요? 다트의 정기보고서를 기준으로 빗썸과 비덴트의 관계를 보게 되면 2017년부터는 확실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빗썸에서 거래된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연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2천만 원을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 보면 너무나 저렴한 수준이죠. 여튼 비슷한 시기에 비덴트 주식을 보게 되면 3만 원을 육박했습니다. 정확히 연말 연초로 영향을 충분히 줬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2017년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때부터 빗썸에 투자했다고 비덴트가 정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투자에 발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비트코인이 빠지는 대로 비덴트도 빠져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 게 작년인데 작년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엄청 올랐습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른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지점 8천만 원을 뚫었었는데요. 비덴트는 어땠을까요? 비덴트도 오르긴 했습니다. 이게 월봉으로 봐서 그렇지 5천 원 하던 주가가 몇 개월 만에 15,000원, 3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2천만 원의 고점을 뚫었던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4배 정도 뛰었으니까 크게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의 기대감과 그 실패에 대한 학습으로 인해 비덴트의 주식이 과도하게 상승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면이죠. 정말 비슷하게 비트코인도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다가 올라왔고 비덴트 역시도 빠지지 않고 올라온 것이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덴트의 주가 흐름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크게 부정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같이 코인이 계속해서 오를까요? 일단 지금까지 코인이 오른 것은 코인의 대중적 가능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금융시장에서 코인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 것인데요. 비트코인의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ETF를 만들어서 승인을 요청했고 이것이 실제 SEC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미국은 금융 체력이 워낙 크고 강하다 보니 이런 새로운 것도 선제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국 투자자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조건 발빠르다는 게 수익이 높다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보에 기민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첫날에 60억이라더니 이틀 만에 250억을 순매수하는 정말 한국분들은 놀랍습니다. 여튼 이런 가능성 때문에 올랐고 이제 첫 ETF 승인이니까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상장된 ETF만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보이긴 합니다. 상장 다음날 43달러를 돌파하며 기대감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때까지가 한국 투자자분들이 250억원치를 샀다는 날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요. S&P 지수는 물론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훈풍이 부는 바람이긴 하지만 그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은 어떨까요? 10월 20일 다시 8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1억 돌파 가능성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이후로 힘이 좀 빠진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본 기사들이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코인 전체로 보자면 이더리움은 또 오르고 있긴 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코인 전체 상황을 볼 만한 것은 또 아니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인 전체에 부정적으로 끼치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기사 타이틀만 보면 부정적이긴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암호화폐 가치 자체가 훼손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SEC에서 앞에서 본 기사처럼 승인해줬다가 이번 기사에서는 퇴짜를 놓았다는 느낌으로 마치 SEC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기사이긴 합니다만 실제 좀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은 다릅니다. 기존에 승인해준 ETF의 경우에는 선물지수를 따라 오르내리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안정적이라고 봤지만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클 때는 수익이 큰 만큼 손실 가능성도 커서 안전성 부분에서 위협적이라고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길게 보자면 SEC 등 미국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조금씩 인정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이 실제로 비덴트와 얼마나 엮여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다트, 그러니까 기업이 공시한 내용에서 따온 것들을 바탕으로 얼마나 비덴트와 암호화폐가 엮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에 직접적으로는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빗썸 코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빗썸 홀딩스에도 3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썸 홀딩스가 빗썸 코리아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빗썸 코리아는 비덴트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역시 최근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는 주식인데 비덴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눈에 띄었고요.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인바이오젠이라는 모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비덴트에만 집중해보기로 하죠. 얼마나 비덴트와 빗썸이 깊은 관계일까? 돈에서도 관계가 나올 수 있겠죠. 연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엄청나게 최근에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빗썸에 투자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눈에 띄었던 것이 기타 지급 채무였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야 그렇다 치고 왜 이렇게 채무가 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빗썸으로 수익이 좋아졌다면 현금 흐름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되었고 이와 다르게 부채가 늘어서 자세히 좀 보았더니 흥미로운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더군요. 기타 지급 채무의 경우에는 전년까지 15억 수준이었고 2020년도에도 1, 2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15억 내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의 지급 채무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빗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비덴트가 빗썸에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하고 보니 국세청에서 세금을 800억가량 맞으면서 투자한 기업인 비덴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120억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빗썸 등 이해 관계자에게 받아서 채워둔 상태인데 이 금액은 빗썸에서 조정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직은 돈을 그냥 채워두고 있고 내야 하면 내고 아니면 빗썸 등 이해관계자에게 돌려주는 채무로 추정되었는데요. 비덴트의 입장으로만 보자면 빗썸의 이슈를 빗썸이 해결하는 과정에 엮여있는 것뿐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크게 보자면 비덴트가 빗썸의 최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기도 어렵긴 할 것 같았습니다. 빗썸이 800억을 세금으로 내면 영향이 있긴 할 테니까 말이죠. 이 같은 이슈가 가장 최근 보고서인 반기 보고서에서도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투자 주식의 가치는 일단 더 높아졌습니다. 빗썸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나 크게 다른 숫자들도 살펴봤는데 눈에 띄는 게 또 장기 차익금이 있었습니다. 투자 가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 투자를 위한 것으로 보이긴 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비덴트가 가진 부동산, 유형자산과 함께 투자 부동산을 바탕으로 해서 큰 금액의 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투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600억을 넘겨 500억가량을 대출했는데요. 비덴트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에 비하자면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거래소나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긴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손익계산서에서도 빗썸과 비덴트의 관계를 보고자 했는데요. 역시나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2020년 비덴트의 영업을 통한 매출의 경우에는 100억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빗썸 관련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관계기업 수익이 400억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비덴트 당사의 영업손익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빗썸의 수익 관련된 관계기업 손익이 비덴트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빗썸의 손익 영향을 보게 되면 빗썸 홀딩스가 270억, 빗썸 코리아가 130억 수준으로 빗썸이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빗썸은 비덴트, 빗썸 이꼴 비덴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빗썸이 비덴트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어 최근의 상황도 보도록 하죠. 반기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역시 비덴트의 영업 상황은 매출은 그나마 소폭 늘긴 했지만 영업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관계기업 손익을 보게 되면 반기에만 무려 460억, 2021년 기준으로 이미 1600억을 넘게 벌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기의 비덴트 매출이 600억이었으니까 엄청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다른 어떤 말로 대신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수준의 가치로 보여졌습니다. 정말 투자 하나 잘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완벽하게 발견하고 기업의 방향을 바꾸는 게 이런 것 아닌가 싶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세부적으로 관계기업의 손익을 보게 되면
빗썸 홀딩스에서만 반기에 1000억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 코리아가 500억 수준, 돈을 쓸어 담아도 아니 이 정도면 포크레인으로 황금을 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것을 바탕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업 손익이나 최근 코인의 흐름 등이 제대로 반영된 수준일까라는 의구심은 조금 들긴 했습니다. 이 같은 주가 흐름은 52주 기준의 최고가에 근접해 있기는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거래소 전체의 영업 현황과 연동되는 비덴트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거래소 수익이 상대적으로 늦게 반영되는 거래소의 최대 주주 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야 모멘텀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거래에 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적어도 나간다기보다는 들어오는 관점으로 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보다는 오르는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싶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덴트를 소개해보고자 했고요. 이 같은 비덴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번 모멘텀이 부디 영양가 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돌아오는 이번 주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성투하는 한 주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과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